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을 사회와의 접점, 빌딩 타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딩 타입, 별로 잘 들어보지 않으신 말씀이죠. 이런 게 어떻게 사회와의 접점이 되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건물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우체국이고요. 옆에 뭐 교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많습니다. 저런 집들이 다 크고 작은 빌딩 타입 중에 하나예요. 별로 인식 잘 안 하셨죠. 왜 우체국이 있고 치안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는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죠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쇼핑센터도 있고 백화점, 박물관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일컬어서 빌딩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 이제 B급 건물이 많아요. 명작이 없으니까. 저런 걸 두고 건축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별로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학생들도 이런 생각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 그거죠. 우리가 건축을 공부할 때 뭐 아름답다, 비움의 건축이 좋다, 침묵의 건축이야말로 참 우리가 해야 될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수상적으로 하지만 그런 공부를 좀 벗어나서 왜 저런 집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은 모여서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또 시설로 돼요. 그 시설이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중세의 도시와 수도원을 보겠습니다. 생레알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평면도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평면도 중에 가장 오래된 평면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죠? 근데 이 수도원이 당시에 있었던 건물 중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고 마치 도시와 같은 규모로 느껴졌대요. 여기 보면 성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수도원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텃밭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가축 키우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모아놨어요. 요새 우리가 보는 여러 건물들의 시작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데 왜 저런 집들을 져서 모아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심기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1차적으로 건물은 병원, 학교, 뭐 구청사, 주택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짓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집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주택이 병원이요, 그게 무슨 공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그 건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건축물과 사회생활이 이렇게 결합된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빌딩 타입이라 그래요. 이름은 이제 건물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그냥 빌딩 타입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저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학교를 설계한다. 학교의 교실만 크기만 설계하면 학교가 됩니까?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가 생깁니까? 교육제도는 사회적인 약속이죠. 그 약속이 학교로 바뀌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무언가의 빌딩 타입은 교육제도와 대응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따로, 교육제도 따로 이러면 좋은 학교, 좋은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뭐 좋은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극장은 왜 가냐? 연극을 함께 보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혼자 뭐 DVD 보고 이러면 뭐 재밌을지 모르지만 엑사이팅하지 않죠? 법원은 왜 만듭니까? 법원은 사회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극장, 법원 꼼꼼히 따지다 보면 인간 생활 그대로가 변형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과 건축물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근대 건축이니 무슨 거장이니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뭐 건축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물 좋지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방법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유명한 거장 르꼬르뷰지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런 뭐 대단한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 거장들이 못한 게 있어요. 그 거장들은 아름다운 주택, 우수한 집들을 만들었고 설계했지만
빌딩 타입은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빌딩 타입은 건축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빌딩 타입에 무관심하다. 이거는 건축 공부 안 하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지고 생기는 빌딩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건축가가 알아야 될, 건축가 전공자가 알아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모두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왜 백화점에 왜 가는지, 쇼핑센터는 왜 내가 몇 번씩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이 빌딩 타입은 처음부터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자꾸만 바뀌면서 변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건축의 신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건축에 신전의 평면이 가운데 기다란 벽면이 두 개가 있고 양쪽에 이제 동그란 기둥들이 점처럼 쭉 둘러싸여 있어요. 저 가운데 그 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위에 있는 주택에서 나왔다 이거죠. 주택이 긴 벽을 가지고 옛날에는 기둥과 기둥의 간격을 뭐 쓸 줄 몰랐으니까 긴 벽 두 개를 가져 놓으면 나무 정도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길이가 돼서 그 위에 얹혀놓는 그 길이까지만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변해서 신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 책에 주택이 변하여 신전이 됐다. 이 말은 별말 아닌 상식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건축물 간의 관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뷰레텔리온이라 그러는데 원로원들에 있었던 원로원이었어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참 별걸 다 궁리했던 것 같아. 원로원들이 모이면 원로원 자리가 있어야 된다. 또 뭐 불을 잘 모이는 데가 있으면 그런 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알았어요.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푸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닉스는 국회의사당이에요. 브레텔리온은 원로원이에요. 오데원은 음악당이에요. 스타디오는 경기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나눴을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러면 고대 그리스 말고 다른 데서 했느냐?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탁월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빌딩 타입은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돼 왔어요. 예를 들면 중세 성당이 있는데 처음부터 고딕 성당 멋있는 거였겠습니까? 한 그리스도교의 그 성당도 1000년쯤 되니까 자기의 그 건물을 그리스도교다운 건물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대가 되니까 또 근대 나름대로의 시설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체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죠. 모던 타임즈는 현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대라는 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뭐 코믹한 어떤 배우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화는 빌딩 타입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죠. 일을 하다가 뭐 말썽을 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 갔다가 어찌해서 뭐 무슨 병원으로 가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근대가 만들어 온 시설 속에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옥죄어가는, 감시당하는, 뭔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타고 있는 그런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삶의 모습 배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그 시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가 있다, 병원이 있다, 공장이 있다. 이게 다 근대가 만든 거예요. 학교도 근대란 사회가 만든 거고 병원이 근대란 사회가 만든 거예요. 근대는 굉장한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건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빌딩 타입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계속 존재를 해요. 병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주택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교육기관 역할도 함께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변해서 이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냐? 병원에서 태어나요. 사람이 어디서 죽느냐?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요. 옛날에는 사제가 있는 곳에서 그 숨을 거두고 뭘 했는데 이제는 의사 앞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빌딩 타입이 그 속을 들춰보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크게 변화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사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근대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근대 도시 공간을 가장 크게 바꾼 게 뭐겠는가?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파사주라는 겁니다. 이 파사주는 그 건물이 두 개인데 유리로 덮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장 열심히 얘기해 준 사람이 유명한 발터 벤야민이 파사주론이라고 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논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가로는 집단의 주거다. 신문 스탠드는 집단에게 도서관이다. 노동자 쪽에서 보면 파사주는 살롱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여기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건물가 있었는데 위에 유리가 덮였어요. 갑자기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쇼 윈도우도 이렇게 보면 내가 밖에서 본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파리의 유명한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겠어요. 저거는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저것들이 백화점이 되고 우리 오늘날의 쇼핑센터가 되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뭐 빌라, 뭐 다세대 주택 굉장히 주택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다릅니까? 규모도 다르고 층수가 다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방해 배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급등을 했어요. 어느 정도 급등했냐면 1859년에 10억 명이었던 게 20억 명으로 느는데 한 7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10년 느는데 20년 걸렸어요. 또 30억 느는데 40년 걸렸어요. 지금 76억 명이래요. 이 정도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생활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며 살죠. 그래 대중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귀족이나 농민들이 같은 장소에서 물건 가요. 옛날에 귀족은 귀족들이 사는 데서 살고 서민들은 얼씬도 못 그렸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산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 백화점이다. 그죠? 지금은 백화점 그러면 하도 많으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저런 대중이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값이 낮아지고 널리 보급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의 건물 속에 수많은 물건들이 층별로 분류되면서 집결합니까?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대규모 상품 앞에서 평등해요. 그리고 정찰제로 지불하면 돼요. 그런 공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누구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상품 앞에서. 이런 생각이 바뀌니까 도시계획이니 주택이니 학교니 가구니 일용품까지도 누구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도 똑같이, 이 말은 평등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도 똑같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인공적인 균질 공간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기계는 평등을 낳았어요. 평등은 균일을 낳고요. 균일은 모방을 낳고요. 모방은 대중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20세기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거였죠. 여기에 건축적 장치가 만들었어요. 오피스 빌딩처럼 생긴 저런 모양이에요. 기둥의 간격이 똑같고 방에 넓고 어디나 잘랐어도 괜찮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밤에 보면 뭐 이런 모양들이에요. 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뭐 도시 가면 우리 도시 속에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죠. 이런 게 균질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평등하죠. 그런 사고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해답을 준 게 균질 공간이었어요. 거기는 온도, 밝기, 풍량, 기능 모두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런 거 안 물어요.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는 1.5층이나 3.4층에 쓰지 않아요. 1, 2, 3 정수대로 쓰지. 그러니까 각 층이 다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생기니까 공기가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균질한 공간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이라고 하는 설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균질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택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도 균질이 생겼어요. 균질을 이제 흔히들 건축학에서는 NLDK 저렇게 설명하는데 N이 뭐냐? 방이 2개냐 3개냐. N은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요거의 준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활이 거실 더하기 식당 더하기 침실 더하기 화장실입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무언가 개인의 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 흔히 보는 원룸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뭔가 이렇게 우리 주택계 속에서 그냥 따로 떨어진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고 말이 없이 보이고 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다고. 왜 혼자 사는 방들이 저렇게 많이 나타나는가?